누군가가 버렸고 또 남기고 간 쓰레기들. 누군가는 줍고 또 주어야만 합니다. 넘쳐나는 쓰레기를 줍는 일이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 기꺼이 즐겨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쓰레기를 취미 삼아 줍는다는 사람들. 밑에 갈아있는 쓰레기 한두 개. 이 한두 개를 주워 나오는 게 누군가는 쓰레기를 줍는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버리면 안 되겠다고 한번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가볍게 즐기는 일상 속에 지구를 향한 진심을 담아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려는 이들입니다. 부산의 핫플레이스 밀락수변공원. 낮보다 밤이 되면 더 뜨거워지는 곳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삼삼오오 둘러앉아 회 한 접시에 술 한 잔 기울이다 보면 분위기는 무르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공원에는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 명이 찾아드는데요. 말 그대로 불야성을 이룬 해변의 밤이 깊어갑니다. 공원에 마련된 쓰레기통. 하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바닥에 그대로 남겨진 쓰레기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게 된 안타까운 현실. 밤이 기울어 공원을 가득 메우던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면 공원 청소반이 출동합니다. 쓰레기들을 그대로 자리에 버려두고 몸만 일어나 빠져나간 것 같은 흔적들. 이 정도면 저 수많은 쓰레기와 함께 양심도 버려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온갖 버려진 양심들을 묵도하고 하나하나 손으로 치워야만 하는 청소 담당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27년 경력의 청소 반장님에게도 이 풍경은 영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밖에 두 사람, 여기 안에 지금 7사람 해가지고 하면은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3시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예전보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덜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이 시점에 요 쓰레기 요 고마도 요 나오는 게 100자루 이상 나오는데 지금은 한 70자루 정도, 조금 줄은 편입니다.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던 코로나 이전부터 밀락수변공원은 즉석만남 명소로 불렸는데요. 자리를 바꾸고 합석해서 술판을 벌여 놀고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정작 남은 술판을 치우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난장판이 되는 큰 이유입니다. 이거 재활용이고 음식물 좀 분리 좀 해주시고 먹던 쓰레기는 여기 갖다 주는 거. 첫째 고기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좀 힘들죠. 부산 관광의 1번지 해운대 해수욕장. 새벽 4시가 되면 이곳에서도 어김없는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청소 인력이 한시적으로 더 투입되어 60명이 넘는 인원이 해변 일대의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이날 새벽 해변 일대에서 수거된 쓰레기만 2톤가량이 모였는데 다른 날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여름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그 양이 코로나 발생 이후 절반가량으로 줄다가 올해는 101톤을 넘어서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인데요. 쓰레기는 끊임없이 쌓여가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이들의 작업도 끝날 줄 모릅니다. 비로소 동이 터올 때까지도 청소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관광객들이 다시 해변을 찾는 시간. 청소팀은 분리수거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부산시는 생활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분리수거 모범 도시인데요.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의 경우는 다릅니다. 보통 아침에 보면은 제가 세어보거든요. 한 20팀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5명씩만 계산해도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쓰레기를 올려놓고 간 분은 한 20%에서 30%? 이게 10팀 중에 한 3사람 정도나 3팀 정도나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가고 그 나머지는 바닥에 그대로 놔두고 다시 철수를 합니다. 그 환경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 관광객들의 해이한 의식 탓에 분리배출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요. 일일이 손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다시 수거 차량에 싣기까지 작업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바로 놀러 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 예의를 지켜가면서 우리 관광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문화를 좀 지켜가면서 쓰레기 분리 배출도 하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우리가 가지고 가란 말까지는 안 해요. 위에 올라오면 통에 있으니까 통에 분리 배출만 해줘도 환경이 훨씬 깨끗하지 않을까. 쏟아지는 쓰레기를 치우는 현장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고 버리게 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간. 상쾌한 아침을 얻기 위한 정화 작업은 결코 이들만의 숙제가 아닐 겁니다. 부산 진구에 위치한 철도공사의 가야 차량 사업소. 29살 채원 씨는 이곳에서 영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의 정비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선로를 오가면서 채원 씨의 일과는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다시 돌아온 사무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서둘러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열장님 저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했어요. 아이고 지현 씨 오늘도 플로깅 하러 가는 거야? 네, 블로깅 그래요. 잘하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어딘지 경쾌해 보이는 발걸음. 네, 저 출근 전에도 가고 퇴근하고 나서도 블로깅 가고 있습니다. 퇴근하시고 안 피곤하세요?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기꺼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친 채원 씨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채원 씨가 이끄는 플로깅 모임의 참가자들이 해변에 모였습니다. 자, 집게 가져가세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건 집게와 봉지. 봉투 좀 나눠줘. 그리고 세탁해온 장갑까지 나눠 끼면 준비는 끝입니다. 야, 두 명 더 와. 여기 와. 빨리 와. 장남이 이리 와. 장남이 이리 와. 그래. 조를 나누어 거리로 나선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쓰레기가 있는 곳. 진짜 이건 쓸어서 담아야 될 정도. 거리의 흔한 쓰레기는 일회용 플라스틱과 종이컵, 비닐 포장지는 그보다 더 자주 눈에 띄고 가장 많이 줍게 되는 건 담배꽁초입니다. 와, 조심하세요, 프로님.
하지만 놀랄 정도로 많은 쓰레기도 함께하는 밝은 에너지로 줍다 보면 뜻깊고 즐거운 일상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번은 넘게 지금 참여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제가 크게 사실 환경에 대한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한번 참여해보고 쓰레기도 줍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생각보다 평소에 안 보이던 쓰레기들이 플로깅을 하면서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그냥 지나갔을 곳까지 저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알게 되어서 그럼 줍다 보니까 좀 뿌듯함을 느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임은 조깅 모임인데요. 조깅이라는 단어에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베 합성어인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도 줍는 운동을 말합니다. 몸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건강한 취미 활동 플로깅. 쓰레기를 주우러 이동하면서 꽤 많은 거리를 뛰거나 걷게 됩니다. 또 정교하게 줍기 위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운동 효과를 자연스레 몸에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된 마음이 큽니다. 당장에는 저희가 조금 줍는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이제 제가 줍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싶으니까 예쁘게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 16명이 함께 달린 플로깅이 1시간 만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거 5.7 오늘 21.2kg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갖다 놓을게요 쓰레기. 만 내면 지원아 가져가요. 우산 재활용해도 될 거. 한 사람당 1.3kg씩은 넘게 주운 셈인데 쓰레기의 양보다도 중요한 건 줍는 이들의 활동 모습 그 자체입니다. 쓰레기를 저희가 지금 줍고 간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에 비해서 줍는 사람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적거든요. 그럼에도 저희가 계속 줍는 이유는 일단 누군가는 줍는다는 것, 그리고 줍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주변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제가 줍는 걸 보면서 누군가는 쉽게 버리려고 했던 걸 망설이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기업이나 정부한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 줄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밤 해운대 거리에서 채원 씨의 플로깅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1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모였는데요. 근데 정말 든든한 체격의 신입 회원이 등장해 활기를 북돋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늘 쓰레기를 줍는다 해서 뭐 특별하게 깨끗해지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누군가는 쓰레기를 줍는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버리면 안 되겠다고 한번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효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자부심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응원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럼요. 이거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렇죠. 이 정도만 채우고 안 되겠네요. 힘을 합해 할 수 있는 만큼만 줍고 그 사이에 작은 성취를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균형 감각 좋은 신입 회원은 벌써 현란한 집게 신공을 익혔는데요. 꽉 찬 봉지만큼 유쾌한 에너지로 충전한 이들. 40여 분의 플로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모여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아니면 어떤 쓰레기가 많이 보였는지. 지금 말해요? 네네네. 그 친구 SNS를 보다가 그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제 유산소, 그러니까 조깅을 한다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차피 유산소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하는 김에 어차피 저희 동네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또 유산소도 하는 일석이조니까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안 돼도 이제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좀 더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행동들이니까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운동 삼아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 한 거니까 저는 선행을 좀 알려야 된다 주의거든요.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사람들이 또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네 생각할 수 있게끔 오늘의 마지막 숙제는 자기 인스타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친한 친구들한테라도 나 오늘 좋은 일 했다고 제가 단톡방에 사진 올릴게요. 오늘 쓰레기 치운 거. 강과 바다가 만나 형성된 기수역 습지 생태 보고 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철새공원입니다. 습지 수로를 가까이서 둘러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체험객 20명이 모였습니다. 습지에서 이동 수단은 이 2인승 카약인데요. 물길을 따라 2km가량을 직접 노저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긴장 반, 설렘 반,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곳은 철새 도래지인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여기 있는 전체 직원들이 문화재를 습지 보호구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때마다 날아오는 여러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그 서식지 안에 여러 개의 생태계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까지 꼼꼼히 착용했다면 이제 카약에 오를 시간. 이때 체험객들이 큼지막한 자루를 하나씩 손에 쥐고 탑니다. 어딘가 요긴하게 쓰일 것 같죠? 카약은 무동력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영향을 덜 주는 도구이기도 했고 카약을 타고 습지 수로를 들어가면서 생태계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카약 운전이 처음인 이들도 금세 적응하는데요. 물길을 따라 나아가다 잠시 멈춰서 우거진 갈대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딱지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암컷, 여자예요. 카약 무리는 이제 서서히 좁은 수로를 향해 이동합니다. 얕은 물가에 카약을 대고 이제 커다란 자루가 등장하는데요. 쓰레기를 담을 자루입니다. 한 어머니는 갈대 사이에 숨어든 커다란 폐비닐을 찾았는데요. 또 한 아이는 물에 떠내려가던 페트병을 주워 자루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나 낚시놀이를 하듯이 습지를 샅샅이 살펴보며 쓰레기를 찾는 데 열심입니다. 정기적인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습지에서 쓰레기는 애써 찾아야 보이는 정도지만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진행된 카약 플로깅 체험인데요. 놀면서도 자연을 생각해준 이들에게 물고기가 고맙다고 철새도 잘 가라고 인사를 건네네요. 제가 잡았어요. 안 무서워? 네, 안 무서워요. 안 아파? 물 것 같은데? 물었어요, 이미요. 쓰레기도 줍고 배도 타서 좋았어요. 쓰레기 줍기 해보니까 쓰레기 줍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얘들아 이거 재밌어. 그 쓰레기 줍는 맛도 있고 보트 젓는 맛도 있어. 그럼 같이 놀러 와.
해보니까 시민들은 쓰레기 줍는 거 하나에도 너무 큰 기쁨을 가지면서 이곳을 정화했다라는 가치를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습지 카약 플로깅으로 조금 더 확대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거나 설문조사지를 받아봐도 만족도가 조금 뭐 과장되게 얘기해도 한 100% 만족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횟수도 그만큼 더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에코센터 안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손꼽히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 보전의 의식도 많이 높아지는 그래서 참가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보트 한 대가 빗줄기를 뚫고 가덕도 앞바다로 나아갑니다. 제주에서 온 프리다이버 전장원 씨가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부산의 바다는 다소 낯설지만 그의 뜻에 공감하는 부산 다이버들의 도움으로 다이빙 모임이 기획됐습니다. 이번 모임은 전 씨가 설립한 해양 정화단체 플로빙 코리아의 113번째 공식 활동인데요. 15명의 다이버가 동참했습니다. 공기통을 사용하지 않는 무호흡 잠수 프리다이빙에 플로깅처럼 줍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브라판 플로빙은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다이빙 강사로 매일 바닷속을 들여다보던 전장원 대표. 해가 갈수록 바닷속이 쓰레기에 잠식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혼자가 아닌 모두가 자각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2021년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단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4명이서 처음에는 시작했었어.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럼 흔쾌히 뭐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조금씩 인원이 모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공지를 띄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해주시고 계세요. 바다는 실로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말없이 품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84,106톤. 이 쓰레기의 대부분은 인간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전 대표는 모든 쓰레기를 한 번에 치우겠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가짐을 주문합니다. 밑에 갈아있는 쓰레기 한두 개. 이 한두 개를 지워 나오는 게 우리가 바다의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쭉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오늘 되게 다 같이 함께 이 비 오는 곳에서도 고생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우중 플로빙을 마치고 가덕도의 한 다이빙 샵으로 돌아온 다이버들. 사용했던 다이빙 장비들을 정리하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평일에는 다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주말을 맞아 플로빙에 동참하러 모인 취미 다이버들입니다. 요리사입니다.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냥 회사원이에요. 대구에서 강아지 디자인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외국계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해산물 전문 요리를 했다 보니까 점점점 그 해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타고 가다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오게 되다 보니까 접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큰 거대한 쓰레기를 줍고 뭐 한 마대를 채우기보다는 그냥 한 번 다이빙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일반 쓰레기 정도 하나 정도 들고 나오는 게 플로빙의 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레저 즐기면서 그냥 쓰레기 한두 개씩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든 스포츠 그런
취미 활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모든 해양 레저 스포츠인들이 플로빙이란 단어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플로빙이 뭐지?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즐기면서, 해양 레저를 즐기면서 해양 정어를 할 수 있는. 노는데 어떻게 해양 정어를 할 수 있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즐기면서 노는데도 불구하고 정어를 하는, 자연스럽게 정어를 하는 그런 환경 레포츠로 확립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 포부라면 포부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를 되돌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부족한 거지 이게 뭐 잘난 게 아니거든요. 쓰레기 하나를 줍는 걸로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하나 버릴 때 망설이게 되겠죠. 그리고 눈에 띄면 하나 주실 수 있고. 바닥에 쓰레기 버린 친구가 있으면 제가 그냥 대신 줍고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제 앞에서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행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그것을 해내는 나 자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사실 나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저는 계속 할 거고요.